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우리 육아동지 여러분들 아이 둘 이상 키우는 집에서는 형제 자매가 항상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 참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육아동직님들 중 한 분이 메일로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 집 형제들 다툼은 보통 이렇답니다. 큰아이가 놀고 있을 때 작은아이가 가끔 말도 없이 장난감, 연필, 스케치북 등을 빼앗아 간다거나, 반대로 작은아이가 놀고 있을 때 큰아이가 아무런 동의 없이 장난감을 만진다거나 하면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큰아이는 말하는 능력이 조금 더 낮다 보니 너가 안 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논 거라고 둘러대긴 하고요. 작은아이는 무조건 소리를 지르거나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작은아이는 형한테 약 올리는 행동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아이가 놀고 있을 때 작은아이가 건드리거나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하면 큰아이는 처음부터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때 작은아이는 화가 나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나 연필, 책 등을 뺏어서 달아납니다. 작은아이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는 책을 찍는다든지 놀이하던 보드게임판을 엎는다든지 해서 형의 감정에 가끔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양육자 입장에서 막 싸우고 그러면은 머리도 아프고 또 싸우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거에도 장점이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싸울 때 잘 중재하는 경험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 좋은 사회성 연습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싸우면 부모님들이 많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만 좀 싸워. 너네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면 그거 둘 다 못 갖고 놀게 한다? 너가 형인데 좀 동생한테 양보 좀 해.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생인데 오빠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몰라. 엄마는 모르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육자의 반응은 갈등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은 억울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형제자매 갈등 상황에서 부모가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재판관처럼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아이들이 적절한 대처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적절한 대처 전략을 모를 때는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먼저 소리를 지르며 색연필이나 스케치북이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색연필이나 스케치북 같은 거는 사실 따로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각자의 소유를 분명히 정해 주는 거죠. 장난감 때문에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면 장난감에 스티커를 붙여서 누구의 것인지 표시를 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놀던 듀플로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이제 둘째가 듀플로를 가지고 놀게 됐어요. 그럼 이 듀플로 장난감은 누구 것일까요? 이거 내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거니까 내 거야 하면서 가져가는 첫째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둘째가 없는 곳으로 첫째를 불러서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유가, 너가 어릴 때 이 큰 블럭 듀플로 되게 잘 가지고 놀았었지. 그런데 아유기가 너무 자라서 형아 수준에 맞는 장난감이 작은 레고 엄마가 사줬잖아. 그래서 이제 이 큰 블럭은 동생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형아 수준에 맞는 장난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또 으쓱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이건 이제 너 해 하면서 양보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이제 둘째가 5살인데 얘도 이제 레고 듀플로를 졸업해서 작은 클래식 레고를 형이랑 같이 갖고 놀아요. 처음에는 큰 통에다 넣고서 같이 놀았는데 서로 이게 내 블럭인데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를 각자의 통에 나눠서 주었더니 싸움이 줄었어요. 이렇게 환경을 조정해서 싸움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물건이 아닌 게 확실한데도 상대방이 가져간다면 이때 물건을 뺏긴 사람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돌려줘 라고 말하는 거겠죠. 아이 둘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양육자가 다가가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형에게는 동생이 지금 말없이 색연필을 가져가서 화가 난 거지? 그럴 때는 소리치지 않고 색연필 내 거야 돌려줘 라고 말하는 거야 하고 지금 한번 동생한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첫째가 둘째한테 가서 이거 내 거야 돌려줘 라고 했을 때 동생이 싫어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미 둘 다 기분이 상한 상태인 거죠. 그럴 때는 동생에게 이거 형아 건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가져가지 말고 형아한테 형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좀 해봐도 돼? 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훈육 3종 세트, 공감, 제안,
대한 대안 제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형아도 내 거 가져갔단 말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주기 싫다고 해요. 그럴 때는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형아가 네 거를 말없이 가져가서 기분이 나빴구나. 맞아, 상대방 거를 허락 없이 그냥 가져가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럴 때는 이거 나 써도 돼? 하고 물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지금 형아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야. 설득해서 동생이 형한테 물건을 돌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도 기분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형한테 돌려줘!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형아한테 돌려주고 저기 가서 자동차 장난감 갖고 놀자 하고 주의 전화를 해주는 방법도 좋아요. 작은아이가 형을 약올리는 행동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큰아이가 놀고 있을 때 둘째가 와서 형의 장난감을 낚아채려고 하면 하지 마라 하고 경고를 줬는데 둘째가 장난감을 낚아채서 도망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큰아이는 화가 나서 또 쫓아가고 안 봐도 그려지는 상황이죠. 이럴 때도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대신에 첫째가 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형아 지금 이거 갖고 놀고 있으니까 다 하고 너 빌려줄게 라고 말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이 사실 형아 거라면 형이 자기가 쓰고 나서도 나중에 빌려주는 게 싫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동생에게 이거는 형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난감이라서 빌려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거랑 다른 점은 동생이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대신 왜 빌려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둘째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첫째도 자기의 장난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동생이 형이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도 장난감을 갖고 도망갔다. 그러면 이때는 양육자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형이 장난감을 빌려주는 거를 거절했다면 동생도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일단 둘째들은 첫째가 하는 게 뭐든지 멋져 보이고 따라해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첫째 있는데 와가지고 찝쩍거리고 막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저는 첫째한테 이런 방법도 알려줬어요. 아유가 지금 너가 하는 게 동생이 너무 멋져 보여서 해보고 싶었나 봐. 그럴 때는 지금 형아가 이거 하고 있거든. 대신에 이거 딴 거 빌려줄게 하는 방법도 있어 하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허접한 걸 주면은 동생도 싫다고 합니다. 동생도 좋아할 만한 뭔가를 찾아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클래식 레고를 하는데 동생이 형이 하는 배 모형을 탐낸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배 모형은 줄 수 없지만 대신에 여기 이 비행기 모형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욕구도 알아주면서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내 거니까 무조건 빌려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아이와 내가 아끼는 거라 빌려줄 수는 없지만 대신에 너도 좋아할 만한 뭔가를 줄게 하는 아이, 어떤 아이가 사회적 능력이 좋은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집에서 이런 연습이 지속되면 또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아이의 경우 무조건 울고 소리 지르거나 장난감을 뺏어서 도망간다고 하셨는데요. 아이가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 이거 같이 하고 싶어. 나 이거 같이 해도 돼?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나랑 같이 놀자. 이런 말들을 알려주고 꾸준히 연습해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책을 찢는다든지 보드게임판을 엎는다든지 하는 행동에는 훈육을 하셔야 하죠. 지금 책 같이 보고 싶었는데 형이 안 된다고 해서 화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책을 찢으면 안 돼. 형아 책 다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말해주시고 형한테도 사과하고 찢어진 책을 양육자와 함께 테이프로 붙여서 보수를 한다거나 보드게임을 할 때 질 것 같아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보드게임판을 엎은 거라면 저희 보드게임에서 지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 영상 참고하셔서 훈육해보시고 또 엎은 보드게임판도 아이와 함께 정리해보세요. 이런 형제 자매 훈육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나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빌려줘 라고 말한다거나 이거 소중한 거라 빌려줄 수 없어, 대신에 이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정말 아이들한테 폭풍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이야, 아육이 지금 동생한테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말로 설명해줬구나. 우리 아육이 소중한 건데 동생한테 빌려줬네. 동생한테는 지금 형아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빌려달라고 말로 잘 이야기했네. 너희 둘이 이렇게 잘 노는 모습 보니까 엄마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는 것보다 잘할 때 칭찬을 해주는 게 때로는 훨씬 효과적이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사회 기술이 점점
점점 향상될 수 있어요. 집에서 이런 사회 기술을 연습할 상대가 있다는 게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의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 아이고 쟤네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 좋아 사회 기술을 연습할 좋은 기회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